개발을 위해 8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사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면 남은 기간만큼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넉 달째 동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향을 서울경제신문의 구경우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마감 시향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십시오. 네, 1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54포인트 오른 1979.6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지만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또 옵션 만기일을 맞아 프로그램 매매가 매수세를 보인 점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이 126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66억 원, 409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2130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과 보험, 의료정밀이 하락했고 비금속 광물과 철강금속, 섬유유복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이 올랐습니다. 삼성생명과 한국전력, KB금융은 하락했습니다. 또 한국가스공사가 미국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수혜를 볼 것이라는 평가 2.49% 올랐고 쌍용차도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3.61% 상승했습니다. 예, 한동안 발길을 돌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수출주를 다시 사들이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 흐름이 진정되면서 저평가를 받았던 국내 수출주들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0.2% 오른 149만 원을 기록해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150만 원 선 회복을 눈앞에 뒀습니다. 이날 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한 현대차도 최근 5거래일간 강세를 이어가며 주가가 8% 이상 올랐고 기아차도 이날 0.19% 오르며 이틀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최근 4거래일 연속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각각 12만 주, 44만 주가량 사들이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로 복귀할 조짐이 보이면서 해외 경쟁 업체에 비해 가격이 낮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수급이 몰린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큰 폭의 환율 변동이 없는 한 국내 수출주들의 수급이 개선돼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예, 모바일 게임주들에 대한 증권사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얼마나 연계가 돼 있냐 이것이 포인트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스마트폰 게임 시장의 강력한 유통 채널로 떠오른 카카오톡과 연관성에 따라 모바일 게임주들의 평가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고 신규 게임 출시 계획도 풍부하지만 카카오톡을 통해 서비스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악평을 받고 실적은 나빴지만 카카오톡을 통해 서비스하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이날 개인빌의 목표 주가를 14만 5천 원에서 11만 2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개인빌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카카오톡과 연계된 게임이 약하다는 이유로 목표 주가가 낮아진 것입니다. 반면 위메이드는 지난해 실적이 반토막 났지만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서비스 중인 윈드러너가 인기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위메이드는 카카오톡 지분 5.8%를 보유하고 있어 카카오톡의 모바일 게임 시장 영향력이 커질수록 위메이드의 경쟁력도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게임을 서비스할 경우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된 소식은 구경우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쌍용자동차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소형 디젤 SUV 등 신차 개발을 위해 8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에는 쌍용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참여해 신주 1,454만 5,400주를 취득합니다. 이는 현재 총 발행 주식보다 11.9% 늘어나는 것으로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2011년에 인수한 이후 첫 직접 투자입니다. 유상증자로 마련된 자금은 쌍용차가 개발 중인 소형 디젤 스포트 유틸리티 차량 X100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쌍용차 관계자는 부채 비율 축소와 현금 유동성 확보로 재무 건전성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사회는 유상증자와는 별도로 내년 만기가 돌아올 954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2015년까지로 1년 연장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사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치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신용등급을 현재대로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오늘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피치는 지난해 9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부여한 바 있습니다.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은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을 고려한 평가라며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사실상 이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치는 또 남북 간 군사적 충돌과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통일비용 부담 등의 위험 요소가 낮다며 한국의 적정한 공공부채 수준과 견조한 재정정책 기조 등을 토대로 현행 등급을 유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할 때 연회비 반환 의무 규정 등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고객이 민원을 제기할 때만 연회비를 돌려줬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을 달로 나눠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회비 10,000원짜리 신용카드를 6개월 쓰고 해지하면 절반인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카드사는 고객들이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용카드를 일시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해지 신청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휴먼카드의 경우 고객이 해지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개월 동안 사용을 정지하고 3개월 후에는 자동 해지하도록 했습니다. 카드사가 회원들에게 이용 한도를 늘리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부가 서비스를 변경할 때는 사전 고지하되 제휴업체 도산 등 사전 고지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사후 고지라도 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4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 리스크 증가와 엔저 등 외환 변동성 문제가 경제를 압박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경기가 긍정적인 흐름이고 수출 소비자 심리 등이 개선된 데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4개월 연속 동결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은 일부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완만하게나마 국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회복론에 무게가 실린 결과입니다. 다만 북한 핵실험과 엔저 기조 등 경기 불확실성을 키우는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10.9% 늘었지만 무역 수지는 1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화와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56억 8,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9% 늘었습니다. 수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작년 2월 20.4%를 기록한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 수입은 3.9% 증가한 452억 500만 달러에 그쳐 무역 수지는 4억 7,600만 달러로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흑자폭은 전달의 18억 달러의 3분의 1 토막 수준까지 떨어지며 작년 1월 23억 달러 적자 이래 1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한 나라는 중국과 동남아, 미국 등이었고 적자를 기록한 나라는 중동과 일본, 호주 등이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전세 가격의 오름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오늘 상반기 전세 가격 상승세 지속된다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세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에도 전세 가격을 높이는 수급 요인이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봄철 신학기와 결혼 성수기 같은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하반기에 몰린 재건축, 재개발로 상반기에 이주가 집중된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수요자들이 주택 구매를 꺼리면서 전세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도 예상됐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소형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며 전세 공급 물량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특히 월세 임대 수익률이 현재 연 10.28%로 정기 예금 금리인 3.17%보다 크게 높다는 점을 들며 전세 공급보다는 월세와 반전세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기준금리가 동결되기는 했지만 국내 채권 시장에서 채권 금리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유 자산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증권사나 보험사는 역마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의 한동훈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채권 시장이 다소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국채금리는 높은 수준이라고요. 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2.73%를 기록해 지난 5일 이후 6거래일 연속 기준금리인 2.75%를 밑돌았습니다. 12일에는 2.71%까지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 수준에 근접했는데요. 이날 5년물 수익률도 2.86%로 역시 연중 최저 수준에 근접한 상태이고요. 10년물 수익률은 3.09%를 기록해 3% 선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연초 이후 2조 360여 원에 달하는 국고채를 순매수했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1조 4,025억 원치를 팔아치웠는데요. 확실히 증시보다는 채권 시장에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채권 시장의 초강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국고채 가격이 상승해 매력이 더 커지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새 정부가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최근 원화 강세 기조가 완화되고 한국은행도 경기 회복에 방점을 찍으면서 2월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며 다만 엔화가 워낙 약세를 띠면서 국내 기업들의 비상이 걸린 만큼 다음 달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카드를 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국고채 수익률도 떨어지면서 증권사나 보험사의 역마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증권사나 보험사는 보유 자산을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데요. 앞에서 말드린 대로 이 초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역마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들의 평균 채권 조달 금리가 3.4% 수준인데요. 이를 수익률이 2.7%인 국고채에 투자하면 100억 원당 연간 7천만 원의 역마진을 보게 됩니다. 보험사들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상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불어나는 역마진 몸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990년대 말 일본에서는 보험사들이 이 역마진을 이겨내지 못해 대거 파산한 사례도 있습니다. 윤원태 SK증권연구원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7%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증권사나 보험사들의 역마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일부 보험사나 증권사들은 이 역마진 리스크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의 장기물이나 고금리 위험 채권 투자를 집중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역마진 사태를 버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은행이 조만간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역마진으로 보는 손실보다 금리 하락으로 얻는 채권 평가 이익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정혜 신영증권연구원은 역마진 우려로 증권사들이 채권 포지션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채권 평가 이익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국고채 금리가 0.05%포인트만 내려가도 역마진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들이 역마진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증권사 채권운용 관계자도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역마진을 버티고 있는 중이라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비싼 가격에 보유 채권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역마진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 지분의 가치가 사상 처음으로 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재벌닷컴이 자산순위 10대 그룹 총수가 보유한 주식 지분 가치를 어제 종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이 회장은 12조 1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31%인 2조 8,500억 원이 늘어난 것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가 상승 때문입니다. SK그룹 스펙스 추구협의회 소속 임직원 100명이 15일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달 초 그룹 인사로 조직이 정비된 이후 전 임직원이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SK 스펙스 추구협의회는 이날 서울 설인동 본사에서 김창근 의장 주재로 커뮤니케이션 데이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최태원 회장이 법정 구속으로 부재 중인 비상 상황인 만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맡은 업무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7일 창립 25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상산 4세 경영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산 4세란 적의 공격을 받으면 조직력 있게 긴밀히 연락해 대처하는 것을 뜻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여객기 넉 대를 늘린 총 80넉 대의 항공기를 운영하는 한편 기재 업그레이드와 고수익 네트워크 확충으로 매출 6조 3천억 원, 영업이익 3,600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락앤락이 다음 달 중국에서 영유아용품 브랜드 헬로베베를 선보입니다. 헬로베베는 급성장하는 중국 영유아용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브랜드입니다. 식기와 목욕용품, 스킨케어 등 육아 관련 제품 100여 종입니다. 락앤락 중국 총괄본부장 안병국 사장은 중국은 자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영유아용품의 해외 브랜드 선호도가 강하다면서 락앤락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젊은 주부층을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락앤락의 중국 매출액은 2,600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55%를 차지했습니다. 예, 오늘 싼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